안녕하세요. 신의 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재판 다녀오는 길에 길가를 봤는데요. 벚꽃이요. 정말 꽃 한 송이가 주먹만하게 피었습니다. 잠깐 폈다 지는 꽃이지만 굉장히 예쁘네요. 근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살면서 꽃처럼 가장 아름다우고 예쁘고 기쁨을 주는 존재가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역시 자녀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요즘은 이제 너튜브라고 그러죠. SNS에서 이렇게 짧은 영상들을 누구나 많이 올리잖아요. 영상 중에 저는 켰다 하면 나오는 게 강아지 영상하고 애기들 영상이에요. 그 두 영상을 보고 있으면 이게 저절로 웃음이 나오게 되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렇게 포동포동한 얼굴로 애기들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옹알이 하는 영상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서운해지고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아이들이란 이런 존재죠. 물론 이제 사실 그 아이들을 기르면서 저희가 눈물겹게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순간이 가장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와서 그걸 소개를 하면서 제가 이 전반부에 아이들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판결 제가 소개를 하겠는데요.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서 이걸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나쁜 아빠에 대해서 실형이 나왔습니다. 징역형 3개월을 선고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결은요,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행된 법이 있습니다. 일명 양육비법인데요. 이 법 위반으로 해서 재판이 벌어졌었고, 사실 그동안은 실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사실 과태료도 잘 내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재판부가. 왜냐하면요, 양육비 미집하는 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걸 뭐 범죄화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아닙니다. 양육비는 돈을 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양육비를 안 준다고 과태료를 내리는 것보다는 그 과태료 내는 돈을 차라리 자녀들한테 주라고 과태료를 내리는 것조차도 재판부가 이렇게 좀 소극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봐줘서가 아닙니다. 사안을 살펴보니까요. 전 남편이죠. 아이의 아빠가 굴착기 기사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급여를 전부 현금으로 받아서 은닉을 했을 가능성이 컸다라고 보는데 현금으로 받았고 10년 동안 약 계산된 양육비가 1억 원 정도인데 단 1원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악의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해서 실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일단 양육비라고 하는 성격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또는 매년 현재는 2024년 기준에서 그 산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또 두 부부의 소득에 따라서 월 얼마가 적정선인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재판에 들어가 보고 조정을 해봐도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표를 보시게 되면 우리 부부가 만약 이혼을 했을 때 내가 아이를 양육했을 때 또는 비양육자일 때 양육비를 얼마를 주고 받아야 하는구나 라는 기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기준인데요. 물론 더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합의가 돼서 어려우면 조금 더 받으셔도 되고 부부가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기준표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판결에서 양육비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 재판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양육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양육비를 줘야 하는 거니까 채무는 맞다. 그러니까 양육비 채무라고 표현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채무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하는 말은 양육비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최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시에 지급이 돼야 되고 때에 맞춰서 지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라는 특징을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일단은 저희가 양비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조정을 할 때 아직까지는 이제 양육자가 서울가정법원 기준으로 하면 7, 80%가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양육자가 지정되니까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쪽이 대부분 이제 아빠들 쪽이에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다 보면 이제 조정을 할 때 논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혼한다에 동의하는가? 그럼 양쪽이 동의합니다. 넘어가면 그다음에 친권 양육권은 누가 할 것인가를 합의를 합니다. 그럼 어머니 하겠다가 동의되거나 합의가 되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양육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두 부부가 재산 분할에 대해서 만약에 논의가 된다라고 하면 재산 분할을 먼저 논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재산 분할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잖아요. 이사를 가게 될 때 거주를 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재산 분할에 대해서 논의할 때 아빠들이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이 아내는요, 결혼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집을 사는데 기여한 게 1원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결혼할 때 얼마 모았던 돈 가져왔고요. 아니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를 다 해주신 거고, 그 다음에 결혼한 이후에 저 혼자 외벌이로 돈 벌었고요. 이 사람은 돈을 쓰기만 했지 버는데 기여한 게 이만큼도 없어요. 100% 제 기여입니다. 그리고 저 한 달에 얼마씩 벌어서 이거 다 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저찌 재산분할이 정리가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양육비로 논의가 들어갑니다. 큰 소리 치던 그 아빠들은 다 어디 가고 다 쭈그리집니다. 그러면서 그게요, 옛날엔 그렇게 벌었는데요, 요즘은 제가 내일 회사를 잘릴지도 모르고요, 옛날엔 장사가 잘 됐는데요, 요즘은요, 작년 같은 경우 뭐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장사도 안 되고요, 제가 빚이 얼마가 있고요, 뭐 이러고 나와요 갑자기. 그러니까 재산 분할할 때 내 기여는 이만한데요, 갑자기 양육비 논의 들어가면 요만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제가 얄미울 땐 그래요. 아니 뭐 다 버셨다면서 한 달에 500, 1000만 원 벌었다면서요. 핀잔을 콱 주거든요. 그래도 뭐 없고요 어쩌고, 이렇게 이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이제 뭐 사이가 좋은 부부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요, 이혼할 때 되면 이렇게 태도가 돌변합니다. 물론 저기가 되고 판사님도 그렇고 조정위원도 그렇고, 아니 자녀들이 매일같이 먹고 크고 해야 되는데 본인의 자녀 아니냐, 아무리 이혼은 하지만 아이가 최소한에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돈은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내 돈을 뺏어간다라는 생각밖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이제 인정하게 하고 판결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양육비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고 뭐 설문조사를 했더니 72%가 지급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전액 못 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몇 달 못 받은 경우도 다 포함됐을 겁니다. 72%가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지급하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이 동원이 됐습니다. 현재는요, 판결로 인정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제재 수단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왔습니다. 일단 운전면허증이 정지가 됩니다. 그다음 일정 금액을 넘으면 해외 출국도 안 됩니다. 물론 이행명을 반복해서 왔을 때입니다. 그다음 감치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치명령이 뭐냐고요? 한 달씩 구치소에 이제 가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걸 신청하면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받아주겠다, 이런 권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전반부에 소개한 이 사건에서는 10년 동안 이 아내가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이 갖가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했는데도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래서 재판부가 판결문에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실형 선고가 됐습니다. 이런 안내가 이제 변호사 협회로부터 저한테 메일로 안내가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다시 안내 메일이 왔습니다. 검찰 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이 비난 가능성에 비해서, 한 행위에 비해서 3개월은 너무 약합니다. 더 무거운 형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항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역시 검찰이 이럴 때는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3개월 약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는요, 매일 먹고 매일 커야 되는데요, 아빠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한 1년만 크지 말고 서 있어, 먹지도 마, 잠도 자지 마.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요? 이게 인간이? 전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본인은 매일같이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따뜻한 집에서 자고 여름에 시원한 집에서 잘 거잖아요. 그럼 돈 한 푼 벌 수 없는 그런 어린 아이가, 그럼 아빠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엄마가 벌이가 시원치 않으면 얘는 어떻게 해요? 여름에 더운 집에, 겨울엔 추운 집에 제대로 못 먹고 다른 애들 키 클 때 못 크고 이러고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애들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이렇게 할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 다음에 좋은 직장 못 얻죠. 그럼 얘는 장래도 좀 어둡잖아요. 이거 범죄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본인이 복 받을까요? 아유, 신이 있다면 전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혼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말 안 합니다. 이혼할 수 있죠. 하지만 자녀들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부모가 밥 먹으라고 차려다 주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뭐 훅 주워 먹습니까?
쓰레기통 뒤져서 뭐 남이 버린 음식물 주워 먹어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져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벌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천벌받아요. 그렇게 해서 모아서 아껴서 본인한테 쓰고 재혼해서 그 새로 얻은 배우자한테 뭐 선물하시려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양육비는 판결문에 되어 있지만 적시 그때 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사 먹여야 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서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교도 나와야 되고 결혼할 때 어느 정도 부모가 하다못해 예시장에 손을 잡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때때마다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에 지급돼야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하시고 나서 자녀가 보고 싶은데도 그 배우자가 안 보여줘서 면접교섭을 이행 안 해서 참 마음이 아픈 분들도 계시지만 이혼하고 난 다음에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지만 그 부족한 돈으로 그 아이들과 살아가면서 힘겹게 사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저는요 조정 들어가 가지고 세 자녀를 가진 분들이 이혼을 하는데 아내까지 세 자녀 네 분이잖아요. 남편분은 혼자고 그분 급여가 그 당시에 실수령액이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700에서 800 사이였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재판부가 250이라도 주라고 그랬거든요. 못 준다는 거예요. 평상시 살 때 150만 원만 줬는데 내가 왜 250 줘야 되냐고. 재판부도 아주 참 혀를 찼습니다. 혀를. 그래서 아내분이 이혼을 선택하는 거였거든요. 그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간 애들 돼지고기 한 그릇 사갖고 와요. 뭐 개는 감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참 큰 애들이 얼마나 많이 먹어요. 10kg짜리 쌀 한 자를 하루에요. 며칠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4명더러 150만 원 주고 살으라고 하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 월급 가지고 250을 못 주겠다니 재판부가 아니 혼자 사시잖아요. 오죽하면 이렇게 콱 면박을 주셨거든요. 재판부가 웬만하면 그렇게 면박 안 주시거든요.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실까요? 아마 그 비양육자이시면서 이혼하신 분들 중에서 양육비를 지급 안 하신 분들이 72%라고 하시니까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양육비 주세요. 천벌받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천벌받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